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자, 일단 뭐 지금 오늘 증시는 좀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지수가 1% 정도 하락 마감을 해서 아침에는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조금 빠지다가 뭐 많은 정도였는데 오후에는 이제 다시 또 지수가 내려가면서 일부 종목들도 이제 약간씩 좀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끝나서 좀 되게 오늘은 증시가 되게 재미없었다. 솔직한 말로 좀 재미없었다라는 표현은 너무 이제 싱겁고요. 좀 재수없었다. 이런 표현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이제 오늘이 9월 1일이니까 이제 9월달 이제 주요 이슈하고 이제 투자 전략들 이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투자자들한테 뭐 개미들뿐만 아니라 뭐 기관 투자자 그 다음에 해외 투자자들한테 너무 많이 신뢰를 잃었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의 그 투자 심리가 지금 회복이 안 되니까 매도 물량이 조금만 나와도 종목들이 좀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뭐 파는 것만큼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락이 많이 안 나올 텐데 별일 없어요. 지금 큰 악재는 없는데 그 약간만 조금 불편해도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떨어지는 거지, 그죠? 네. 그 부분이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있어도 정부의 신뢰가 이게 망가진 거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이게 망가진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조금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뭐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매집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네. 자, 일단 보죠. 이제 네, 어서 오세요. 일단 좀 하나하나 보죠. 네. 오늘은 종목 얘기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대북주도 좀 얘기 좀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일단 이제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1.3%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1.49% 둘이 이제 비슷하게 하락 마감을 했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만 빠진 건 아니고 아시아 증시 쪽에서 이제 IT 강국들이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일본이랑 대만이랑 확인을 해보면 일본 증시가 1.2%,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게 끝났고 대만도 0.67%, 여기도 이제 좀 하락을 했죠, 그죠? 여기도 우리나라랑 뭐 비슷해요. 그래서 IT 쪽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좀 빠졌고요. 중국은 오늘 플러스 0.4% 올라갔습니다. 항생지수 2% 올랐고, 예, 중국 쪽은 올랐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럼 왜 아시아 쪽에서 이제 대만, 한국, 일본만 이렇게 빠졌느냐? 첫 번째 문제는 반도체. 예, 요건데, 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랑 관련된 이슈인데, 어제 그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이 얘기예요. 알리바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AI 칩을 자체 AI 칩을 만들었대요. 오늘 지수가 급락한 게 다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 맞는 얘기는 아닌데 뭐 상당수 맞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리바바 탈 엔비디아 충격, 코스피 장중 1%대 하락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엔비디아 그 알리바바 있죠? 알리바바 아시잖아요. 그 중국의 그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출시했답니다. 뭐 개발 중 이런 걸 떠나서 만들었대요.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 그 보도로 나왔고요. 요게 미국에서 이제 금요일날 증시에 영향을 줘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도 3%씩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다우지수는 별로 빠진 게 없는데 나스닥만 1%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만 빠진 거지. 네. 얼마 전에 그 챗GPT,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AI를 거품 꼈다 그 얘기하고 나서부터 자꾸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 종목들이 흔들리더라고요. 미국 쪽에서. 근데 거기 많이 갔잖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주가 급락을 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침에 SK 하이닉스랑 이거 주가를 좀 보실게요. 잠깐만 차트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아침에 이렇게 급락 출발을 합니다. 잠깐만. SK하이닉스가 아침에 3%대 급락 출발했고요. 끝나는 것도 마이너스 4%.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그 영향이고요. 역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침에 2%, 1.8% 하락 출발해서 마이너스 3%로 끝났어요. 7만원대 깨졌고요. 67,000원에 이제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삼성전자 버티다가 드디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 차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아침에 좀 조용하다가 좀 팔더라고요, 나중에. 어쨌든 지수가 급락한 거는, 급락까지는 아니지. 지수가 앞으로 빠진 거는, 급락까지는 아닙니다. 지수가 빠진 거는 이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말 중국이 이제 엔비디아에서 벗어나서 자체 AI 칩을 개발해서 잘 살 수 있느냐, 그냥 아주 편하게 표현하면 그냥 헛소리입니다. 그냥 헛소리예요. 물론 이제 중국이 뭐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 따라오겠다고 해서 따라왔다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그래 있죠. 있는데 엔비디아를 능가할 만한 그거를 아니면 엔비디아에 필적할 만한 걸 중국이 만들었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중국은 그냥 복사하는 거야. 복사 기술 훔쳐가지고 뺏겨가지고 그죠? 그 정도 하는 게 다예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죄송합니다. 여기 뭐 중국 관계된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뭐 발명한 거 중에 획기적인 거 있어요? 없잖아. 그죠? 없잖아요. 뭐 다이슨에서 만든 막 그런 진공청소기라든지 아니면 그 뭐 헤어드라이기 뭐 이런 거 혁신 제품 만든 거 있어요? 하다못해 그 버뮤다 토스트기 죽은 빵도 살려낸다는 그 유명한 토스트기 있잖아요. 하나에 30만 이상 하는 거 같던데. 뭐 그런 거라도 하나 만든 거 있어요? 없잖아. 뭐 대륙에 실수 이래가지고 샤오미 이런 얘기하는데 다 뺏기는 거지 뭐. 저가로 그죠? 중국은 아직까지 그런 거를 만들 그게 안 돼요. 그 올해 초에 그랬잖아요. 딥시크 기억하세요? 딥시크 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수많은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챗 GPT를 능가하는 무슨 딥시크를 뭐 중국이 뭐 했다. 그때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미국 정치 급락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하루 이틀 그러다 끝났어 그것도.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저들이 냅두면 나중에 기술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 미국이 뭐 알아서 또 박살 내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있죠. 이제 그거하고 뭐 이재명이 이제 미국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왔잖아요, 그죠? 뭐 자기들은 아주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트럼프가 흡족해했다. 서로 간에 아주 신뢰를 쌓는 좋은 계기였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지들끼리 떠들어대고 있더라고. 그렇게 지들끼리. 근데 아무튼 지들끼리요. 근데 이제 그거와는 반대로 오늘 이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주말에 나왔던 뉴스예요. 이거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그죠? 초비상이래요. 왜? VEU 요것 때문에. 이게 뭐냐? 내년 올해 지금 다 바로는 아니고 내년 1월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렸느냐? 왜 저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들이 몇 개 있잖아요. 거기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가 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여태까지는 좀 우리나라가 혜택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게 미국 상무부에서 이제 시행하는 건데 VEU가 뭐냐면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기업들한테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한테는 지정된 품목의 무슨 수출이나 이런 수출 또는 반입을 그냥 괜찮아. 니들은 우리가 믿는 회사니까 중국에다가 우리의 장비를 뭐 들여가도 우린 믿어. 그러니까 뭐 깐깐하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취소. 앞으로
한 건씩 건건이 다 허락받고 들여보내라 그 소리예요. 하지 말란 얘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SK 트럼프가 그러는 거예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중국 공장 있으시네요? 아 예.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도 파시고 예. 이제 그거 하지 마. 그 소리예요. 이재명이 자기네들 말로 성공적인 외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개소리라니까. 성공적인 외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죠? 돌아온 지 며칠이나 됐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트럼프가 바로 때려버린 거예요. 때린 거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나오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에서는 뭐 또 미친 트럼프 때문에 난리가 났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50조 원 투자했는데 난리를 판이다. 뭐 쌩 난리를 지기고 있던데 됐고요. 그냥 팩트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뭐 저렇게 헛소리하고 있고 막 자화자찬하고 있고 안 들키려고 포장하고 앉아 있는데 기업인들은 그렇게 장사 안 해요. 뭔 소리냐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에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할 걸 미리 알고 대비를 해놨을 거라 대비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삼성이랑 중국에 있는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이미 전문가들은 예견을 하고 있었고, 그죠? 네. 그러면 기업인들은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큰 저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멀리 보면은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 다 철수해서 그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든가 아니면 미국으로 가든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되는데 뭐 상법 개정안에다가 뭐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용인인가 어디다가 뭐 반도체 클러스터 뭐 하는 것도 지금 막 지자체에서 행법을 하고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미국으로 가겠지 뭐. 어쨌든 중국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이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망해. 삼성하고 LG가 저기 어디에요? 베트남으로 뭐 기지 생산 기지 이전해가지고 뭐 망했습니까? 안 망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근데 오늘 이거를 이제 오늘 저녁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수가 오늘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참고하셔라. 그래서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빠진 거는 이 두 건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로 묶으면 그냥 반도체 이슈. 그러니까 중국의 알리바바는 그냥 옛날에 딥시크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거 VEU 이거 문제는 이미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근데 아침에 이제 분위기가 어땠냐면 실제로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두 개만 한 2, 3%, 4%씩 빠지고 있었고 나머지들은 멀쩡했어요. 멀쩡했는데 얘네들이 다시 또 내려가니까 감 올리다가 또 떨어지니까 중소형주들이 조금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이제 7월 말일 발표했었던 세제 개편안 거기에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거래세 인상 이런 뭐 법인세 인상 그 후에 노란봉투법 뭐 기타 등등 다 아시죠, 그죠? 그런 이제 증시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뚜껑이 열렸고 그 상태를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저 인간들은 한 달 넘게 계속 보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 지금 주식시장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거죠. 뭐 한미 뭐 회담도 개판이었고 솔직히 그죠? 관세 협상도 개판이었고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이제. 아직도 관세 안 낮아졌다고. 7월 말에 미국이랑 관세 협상 했잖아요 15%로. 근데 아직도 자동차 관세 그리고 뭐야 철강 관세 되게 많이 내고 있다면서요 지금. 뉴스 찾아보세요.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찾아보시라니까. 다 나와요 지금.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고. 지금은 이제 뭐 트럼프 리스크가 아니라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이재명 리스크지 뭐. 근데 사람들이 지금 서로 이제 정치적인 얘기 안 하려고 막 피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재명 리스크 맞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식 투자를 꺼리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재명은 이름도 얘기하기 싫어요 지금. 왜냐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내 이름을 한 번만 얘기할게요. 이재명은 그냥 이 주식시장 여기에서 별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개딸들이나 또 난리 지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크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큰 투자 세계에서는 그냥 물론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비해서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큰 의미는 있지만 별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뭐 트럼프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럼 외국계 투자자 큰 돈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이재명이 뭐 당당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 어? 미국 정부도 움직이는 게 유대계 자금인데, 그죠? 유대계 자본, 그죠? 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순리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런 정책과 민주당의 그 지금 뭐 너무 폭주하고 있는 그런 노란 봉투법을 포함한 그런 악법들 때문에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엉망이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아무래도 1위랑 2위인데 얘네들이 좀 떨어질 때 좀 사주는 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사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은 좀 있으니까 지수가 막 흘러내리고 개별주들이 조금 빠지는 거예요. 얘는 이제 바닥 나온 것 같은데 또 빠지네? 바닥 나왔는데 또 빠지는 이유는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네, 일시적인 거라고, 일시적인 거.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 부분도 일시적인 거고 이재명 리스크도 일시적인 겁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뭐 이재명이 뭐 다음 달에 뭐 탄핵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반증시 주식시장과 반대 역행하는 그런 정책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증시에 반하는 정책을 계속 펼친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에 어떤 사단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혼 되게 나오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뭐냐면 바닥에 있는 주식을 싸게 사신 후에 매집하시고 나서 그냥 지켜보시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도 좀 종목들이 급등하고 내일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정권이, 그죠? 네. 모르겠어요. 돌대가리들은 아닐 텐데, 그죠? 근데 하는 짓 보면 돌대가리들이에요. 제가 방송할 때 이런 돌대가리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데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그렇다니까 하는 짓이 보니까 어쨌든, 그죠? 네. 여러분들은 매집 열심히 기존에 하시던 것처럼 열심히 하시고 그냥 지켜보세요. 그 상황이 이제 요 상태에서 역전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증시 빠진 거는 이제 그거는 뭐 그냥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에 이제 주요 이슈는 이제 내일 모레죠. 중국의 전승절이라는 게 있는데 역사적으로 중국의 전승절은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 공산당은 전승절이라는 그런 거를 자랑할 그게 아닌데 뻔뻔한 인간들이더라고요. 자기들이 이긴 전쟁이 아니거든. 근데 그러고 앉아있어. 근데 뻔뻔하게 이제 열병식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김정은이 지금 뭐예요? 오늘 오후에 열차로 평양을 출발한 것 같답니다. 그래서 내일 베이징에 도착할 것 같아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이거 타고 다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요것 때문에 또 대북주도 좀 빠졌던데 글쎄. 대북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김정은이 어떤 전략적인 계산 때문에 이제 거길 가겠죠, 그죠? 가는데 망해가고 있는 중국 편에 쓸까요? 북한이? 전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봅니다. 난 지금 보면은 김정은이 더 똑똑한 것 같아. 하고 있는 거 보면 살이 쪄서 그렇지, 그죠? 머리 돌아가는 거는 얘가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보다. 이런 얘기했다고 김정은 혹시 종국 주사파세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내가 빨갱이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말도 안 거지. 우리나라 정치인을 욕한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붙을 거예요. 지금. 그래 보죠. 일종의 주식하려면 별의별 걸 다 알아야 돼, 그죠? 피곤해 죽겠어. 그리고 아까 참 반도체 이 뉴스 안 보여드렸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렇게 막 트럼프가 했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삼성, SK하이닉스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다가 미국산 장비 들일 때 이제 하나하나 검사 맡아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재명이라든가 우리나라 경제부 총리라든가 산업통상부 장관이라든가 삼성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SK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난리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씨 그럼 어떡하냐고. 응? 아, 우리가 저기 미국에 투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에? 이렇게 하면 어떡하는 겁니까? 아, 이래야 되잖아. 반발해야 되잖아.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고 누가 반발하느냐? 중국이 난리야. 중국 때린 거라니까 이게. 중국 때린 거예요. 중국.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트럼프는 마음이 다 하나예요. 저 중국 놈들 내가 완전히 정해놔야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의 반대편이 민주당이잖아. 미국에 민주당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지금 거의 망한 분위기래요. 거기 때려잡고 있고요. 거기도 좌파 성향 그 판사들 많거든. 그쪽 때려잡고 있고 거기 판사들 체포해서 막 가더라고 트럼프가. 그 다음에 중국 때려잡는 거야. 트럼프의 목적은 러시아하고 북한을 붕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힘을 완전히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바로 막 하잖아요. 쌩 난리를 지기더라고. 솔직히 이재용 회장은 그냥 이거 가면 돼. 그냥 미국으로 가서 돈 벌면 돼. 우리가 타격 입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이런 거 보시면은 오늘 뭐 지수 빠진 거 걱정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에 뭐 가장 큰 거는 뭐겠어요? 미국의 FOMC 회의죠. 그죠? 네. 9월달에 있을 만한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확실하게 정해진 건 미국의 금리 인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하느냐 이겁니다. 원래 8월 말까지 좀 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좀 잘 안 됐나 봐요. 푸틴하고 젤렌스키랑 저기 조율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가능하지 않겠냐. 더 장기화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뭐냐면 금리 인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금값을 보시면요. 계속 올라갑니다. 금.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8월 8일 날 고점보다 좀 낮긴 하지만 그죠? 네. 종가상으로는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뭘 뜻한다고요? 금리를 인하한다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하는데 주식시장이 안 간다고요? 죄송합니다만 개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해요. 주식이 가면 뭐가 가겠어요? 당연히 여태까지 못 갔던 게 가지. 여태까지 뭐가 못 갔는데요? 모르시겠죠? 뭐가 못 갔는지. 미국에서도 그냥 쉽게 얘기해 다 안 갔어요. 누구만 갔냐? AI, 반도체, M7 걔네들만 갔다니까. 우리나라 SK하이닉스도 많이 갔잖아요. 삼성전자는 못 갔지만 답 나왔잖아요. 걔네들을 빼고 나머지가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AI 반도체도 갈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현재 떨어지겠죠. 다른 거에 비하면. 저기 중국의 중소형주들 많이 가는 거.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서 금값이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비트코인도 좀 올라갈 수 있어요.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금리 인하면. 그러면 가상자산도 올라갈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 여기 지금 민주당 이 정치인들이 이놈들이 뭔 짓 하는 줄 아세요? 앞으로 올라갈 만한 거에다가 세금을 거들라고 막 해요.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쪽도 지금 안 좋거든요.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세금 거들라고 환장했어. 세금 거들라고. 이 정치인놈들이. 응? 그러면은 그쪽에 사람들이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지 당연히.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이제 규제해가지고 해놨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이 돈으로 오게끔 부동산도 규제하고 코인도 규제하고 다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 돌대가리들이라고 제가 욕을 왜 했냐면 그러면 주식시장은 좀 이렇게 좀 뭐 거래세도 폐지해주고 그죠? 네, 배당도 좀 많이 주는 데는 세금 안 내게 해주고 이래야 되잖아. 대주주 양도소득세 50억이었는데 10억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자 100억으로 해주고 이렇게.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럼 웃긴 게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주식시장 잘 가라고 부동산 때려잡고 코인 때려잡고 다 때려잡아요. 근데 이 등신들이 주식시장도 때려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니까 이제 화가 나다가 못해서 이제 웃긴다니까 이제
엄청 웃겨요. 다 때려잡아. 주식시장 잘 가라고. 근데 주식시장도 때려잡고. 뭔데 도대체. 근데 기가 막혀요. 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랑 용산 대통령실하고 싸우잖아 지금. 오죽하면 경제부총리 PBR도 모르는 인간을 앉혀놓고 경제부총리 그 사람 PBR 얘기하기 전부터 딱 보면은 사람이 되게 꺼북해 보여요. 정말 자기가 진짜 저 사람 스펙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래도 가난한 나라도 아닌데 경제부 총리 경제 그 원탑인데 그 정도 자리까지 가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뭐 집안적 학벌 좋아하지만 합니까? 솔직히 학벌 좋으려면은 그죠? 학벌도 좋으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서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은요 눈이 살아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노력들 많이 하시면서 사셨겠지만 정말 그 성공해서 대단한 자수성가한 사람들 눈 보면요 눈이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 눈 보세요. 그게 성공한 사람 눈인가 그게. 안 그래. 눈 딱 보면 안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 앉혀놓고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믿어요? 하나도 안 믿어 사람들이. PBR도 모르는 인간의 말을 어떻게 믿냐고. 네.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이제 9월달 주요 이슈는 그 두 개예요. 일단 전승절, 중국 전승절 그걸로 시작해서 미국의 금리나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문제 그건데 금리나 이것 때문에 많이 갈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 전후를 약간 흔들 수는 있으니까 개미들 턴다고 그건 이제 항상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이제 개별주로 좀 빠지는 거는 개미들이 힘들어서 그래요. 이상한 정책을 펼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쯤 좋아질까요? 간단합니다. 개미들이 좋아지는 거는 주식시장이 다시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개미들의 심리가 좋아져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걸 보고 개미들의 심리가 좋아지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뭐 주식을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까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이재명이 트럼프 앞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외국계 거대 투자자들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하지 않겠느냐. 아마 수그릴 거예요. 그래서 증시가 뭐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이제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하는 말을 아예 100% 믿지 마세요. 정말 뭐 제 말만 믿어요 그 소리도 아니에요. 어쨌든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100% 믿지 마세요. 보시긴 보세요. 대신에 100% 의심하면서 보세요. 뭐 리얼미터 이런 애들 여론조사하는 것도 믿지 마시고 설령 보수 성향 쪽에서 뭐 여론조사하는 것도 믿지 마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조선일보랑 뭐 동아일보가 이제 보수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쓰레기들이에요. 더한 쓰레기들. 그러니까 뭐 왼쪽이시건 오른쪽이시건 우리나라 뉴스 믿지 마시고 뭐만 봐라? 금값만 지켜보세요. 금값. 그리고 트럼프를 좋아하시건 싫어하시건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시진핑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잘 보시라고. 아셨죠? 제가 옛날에 얘기해드린 대로 가기는 가요. 뭐 시간이 없어서 욕하지만 할 건데 이재명이 하는 거는 지금 행동이 예측이 돼요. 제가 그랬잖아. 미국한테 가면 꼼짝 못할 거라고.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올 거라고. 그 얘기 여러 번 했었죠. 그죠? 그렇게 돼야 안 돼. 되잖아. 제가 무슨 뭐 대학교에서 뭐 국제 정치 외교 이런 거 배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대충 알겠더라고. 아, 트럼프 앞에 가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구나. 힌트 드렸잖아요. 문재인도 그랬다고. 근데 문재인보다 더해. 문재인이 한 10위였으면 이재명은 한 1000인 것 같아. 1000. 1000인 것 같아. 아무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돼 있어. 됐어 지금. 미국 가기 전에는 북한, 우리 북한이시여 막 이랬다가 뭐 소중한 우리의 동포 이러더니 트럼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북한 보고 뭐라 그랬어요?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네. 하여튼 그런 얘기가 한두 끝도 없어. 네. 공항에 레드카펫도 미국이 깔아준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깔았다며.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뉴스는 자꾸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라고. 정신 건강에 해로우니까.
요즘에 뭐 뉴스 보면 무슨 뭐 통일교 얘기 많이 나오던데, 통일교 얘기를 또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해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주식이랑 지금 상관이 없어 얘기를 안 할 건데,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뭐만 보셔라. 금값만 보세요. 이게 다 해드렸어. 금값이랑 뭐 보라고요? 나 미국 주식 올라가는 거 보고 싶은데 미국의 중소형 지수를 보시면 되고요. 중국은요 CSI 500 얘기해 드렸잖아. 그죠? 네. CSI 500 이러면 또 미국의 옛날에 그 CSI 그 범죄수사대 그죠? 네, 과학수사대 그거 생각하실 텐데 뭐 하여튼 약자는 똑같으니까 CSI 500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거 보시고 일본 증시 보면서 일본 엔화도 보면 좋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랑 우리나라 정치인들 하는 짓이랑 이재명 하는 거랑 언론 보도 보면은요 솔직히 공황장애 올 것 같아. 정신병 걸릴 것 같다고.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힘들어. 도움 하나도 안 돼.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 말만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유튜브 중에서 제가 평상시 유튜브 딴 거 보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보세요. 외신 기사를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번에 얘기 한번 했었죠, 그죠? 누구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수 쪽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좌파 쪽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기 좀 뭐하다고.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 쓰지는 마세요. 네. 알아서 찾아보세요, 알아서. 네. 그것도 본인 복이요. 네. 있다고. 네. 그 사람들은 근데 특징이 뭐냐면 경제 얘기는 잘 안 해요. 국제 정치랑 뭐 외교, 역사, 종교, 문화 이런 쪽을 얘기를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주식이랑 접목시켜서 얘기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어. 저는 이제 그거를 하는 사람이고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이제 주식시장에는 이제 녹여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저는 이제 원래 제 직업이 이거니까 그거랑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종교랑 주식시장이랑 연결지어서 얘기하라고 하면 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교회나 성당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절에 다니지도 않지만 종교적인 거하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양쪽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음에 그것도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근데 지금은 자 방송은 이제 시간 거의 다 됐으니까 정리할게요. 반도체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중국 때려잡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야 그게.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 아예 보지 마시고 보더라도 100% 의심하시고 금값만 보셔라. 금값 신고가잖아. 금값이 여러분들 얘기만 하고 이제 갈게요. 뒤에 김 실장님이 이제 오늘 테마주들 중 얘기할 거니까 가서 보시면 되고 금이 있잖아요. 금이 자, 월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 주식하는 분들 중에 이제 머리가 좀 잘못되신 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금값이 올라가는 거는 금가격 월봉 차트인데 이게 2002년도부터예요.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 월드컵.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금값이 올라가면 주식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논리로? 금은 안전자산이고, 그죠? 주식은 위험자산이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다. 상극이다. 그래서 금이 올라간다는 거는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돈이 와서 그런 거다. 즉 주식시장은 안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대부분의 국민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근데 개소리예요. 개소리라니 너무 많이 했다.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 노무현 대통령 때 되게 좋았거든요. 그때 금값 미친듯이 갔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뭐 왔어요? 전세계 서프라임 모기지론 금융위기 왔죠. 그때도 금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때 주식시장 되게 좋았어요. 이때 돈 벌기가 얼마나 좋았는데. 말이 안 되잖아. 허황기였다니까 그때. 그리고 여기
금값이 이렇게 올라갈 때 미국 주식 난리 났었어 그때.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많이 갔어. 그리고 최근에 금값이 이렇게 작년부터 많이 올라오죠. 이때 미국 주식 얼마나 많이 갔어요. 이때가 뭐였어요? 금리 인하. 여기도 금리 인하. 여기도 금리 인하할 때예요. 여기 제로 금리. 여기도 이제 금리를 제로로 해놨다가 쭉 올릴 때. 그때 금리 인하기 때는요. 금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금은 안전자산 맞긴 맞거든요. 금은 안전자산 맞긴 맞는데 안전자산 갈 때 위험자산 안 간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개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그런 잘못된 지식을 빼내시고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세요. 아직도 덥죠? 원래 8월 말 되면은 이제 좀 밤에는 선선해지고 좀 좋았는데 밖에 테라스에서 술 한잔 먹기 딱 좋은 날씨였는데 요즘에 나가면은 더워요. 습하고. 왜 그러겠어? 모르죠. 그죠? 그러나 이것 또한 곧 끝나요.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딱 그런 것 같아. 나가서 바람 쐬려고 했더니 습고 덥고 막 사우나 온 것 같잖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죠? 도대체 여름이 언제 끝나지? 근데 곧 끝나요. 끝나게 돼 있어. 예전이랑 다른데 얘 다르죠? 근데 곧 끝나게 돼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러운 심리로 지금 가득한 이 주식시장도 그 이제 안 좋은 그 분위기가 꼭 끝나게 돼 있어요. 권력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권력을 쥐고 있으면 뭐 힘 빠지면 끝인데.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삼성전자 뭐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떨어지면은 사셔야지.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권유해드리죠. 그죠? 그리고 현대그룹주들이 괜찮더라고. 현대그룹주. 네. 우리 회원들이 진짜 돈만 많으면 현대그룹주들 막 다 추천하고 싶어. 이상하게 현대께 잘 가. 현대건설이 왜 그렇게 많이 올라왔을까? 현대건설. 나중에 밤에 잠 안 오고 심심하시면 현대건설 차트 한번 띄워놓고 한번 보세요. 다 건설업 망한다고 난리인데 쟤네들은 왜 저렇게 올라왔지? 호기심을 막 자극합니다. 뭐 힌트 드린 거예요 지금. 힌트는 드렸는데 정답은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할 거야. 현대건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뒤에 그 무소TV 김 실장님 그 테마주들도 브리핑 쫙 해주시니까 종목에 대해서 오늘 급등한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김 실장님 방송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